만약에 몰빵할 정도 되면 월봉 바닥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바닥에 있으면서 회사의 가치가 좋은 거,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은 사업을 하는 회사들, 얘네들은 사늘만해요. 재무 잘 보고, 재무 튼튼하고 이런 애들은 바닥에 딱 사놓고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뭐 30% 올라갔다고 그래서 뭐 20% 올라갔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들고 가서 7, 80% 수익을 따박따박 내는 게 좋아요. 근데 스윙은 또 한 종목에 많이 실은 것 같아요. 한타비가 엄청 높은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저점 깨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6월 9일날 저 이거 깨면 크게 위험하니까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자, 시간이 11시를 넘었고 동시 시청자분들이 120분을 넘으셔서 본격적으로 오늘 브리핑을 해볼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브리핑하기 그 마음이 좀 뭐라 그래야 조금 이렇게 좀 아주 좋진 않아요, 그죠? 시장이 떨어지고 저도 손절 쳤는데 그러고 저기 뭐야 시장 무너지고 있는데 뭐가 좋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 때문에 또 오늘 하루를 망친다거나 내 인생을 크게 봤을 때 막 너무 끙끙 앓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시장이 언제까지만 은 좋겠어.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죠? 당연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미증시는 이만큼 간 거고 우리나라 증시는 이만큼밖에 못 갔기 때문에 미증시가 더 타격이 큰 거고 우리나라도 타격은 받는데 그래도 결국은 어느 정도 또 왔다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파동 향상이 있어요. 맨날 내가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맨날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알려드렸듯이 내가 시장이 아주 좋을 때든 그런 조정을 받았던 간에 어쨌거나 주식은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 되고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사는 얘기죠.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사게 되면 내가 지금은 고통스럽죠. 지금 막 이 바닥권에서도 실적으로 막 10%에서 40%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막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나는 거고 바닥에 사신 분들은 20%, 30%도 까질 수 있단 말이야. 대신에 바닥에서 사는 분들은 두세 달만 내가 손절 못했을 때 얘기해요. 손절했으면 상관없는데 손절 못했을 때는 내가 믿고 참고 기다리면 두세 달 정도면 그렇게 진짜 길어야 세네 달이면 다 복귀하고 다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월봉 고점에서 산 친구들은 안 돼요. 많이 손해봐. 그러니까 그건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나쁠 때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매집을 하죠. 방 떴어. 그죠? 주식이 10배가 갔어요. 앞에서. 10배가 가든 뭐 5배가 가든 갔어. 근데 다시 떨어지겠죠. 매집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서 샀을 때도 요 공간에서 10%에서 20%까지 왔다 갔다 해요. 손실해서 수익권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단 이만큼 올라갔을 때 여기서 물렸을 때는 얘기가 틀려요. 이런 데는 손절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물렸다면 그냥 믿고 참고 기다리면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한 두세 달 꼭 참고 고생하면 다 좋은 수익으로 나와서 이러한 길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요분들이 세력분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제가 그런 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세력들의 어떤 형태라든가 돈이 들어와 있다거나 월봉에서 주식이 싸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매수해서 기다리면 돼요. 이런 시장을 잘 이겨내야 되는 얘기죠. 제가 항상 알려드렸듯이 기법은 시청자분들이나 멤버님이나 저나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방 알게 돼요. 알게 되고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이제 그렇게 쌓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법보다는 신법이죠. 그죠? 멘탈이 강해야 돼요. 이게 멘탈 강할 때 제가 항상 알려드렸듯이 뭐 한신기계나 일동제약 들어오고 계신 분들한테 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자, 일동제약이 지금 떨어지는 건 시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앞에서 10배 가까이 올라왔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추세가 우하향이잖아. 이거는 시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주식은 우하향을 타는 길이라 떨어질 주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사냐 주식을 여기서 사죠. 이런 데서 사도 얼마든지 밑으로 10% 20%가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믿고 참고 기다리면 다 좋은 수익을 가져. 즉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5개월만 기다렸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는 월봉 바닥에서 통하는 거지. 월봉 저 높은 데서 지금 우하향에 하고 있는 종목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선 이 신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선 기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법이 잘 돼 있으면 결국 그 다음부터는 믿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신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기준에 맞게 딱딱 손절했고 손절했는데 그 나머지는 잘 들고 있죠. 나머지는 더 살 생각이고 더 모아갈 생각이에요.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믿고 가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맥심으로 밀어붙일 종목 외에 나머지는 꾸준히 모아갔다라도 언제든지 아니면 손절할 수 있는데 한번 이제 큰 종목 큰 돈 실어놓은 친구들은 그냥 쭉 믿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를 믿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면 1년도 고생해요. 근데 그런 애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땐 잘 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종목만 떨어졌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뭐 남들 걸로 이어 삼을 건 아닌데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코스피 시장이 거의 뭐 지금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올라가는 게 51개, 867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닥 시장도 보면 80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요. 1300개 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하방으로 갈수록 좀 떨어지는 쪽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선물지수 안 밀리죠, 지금. 선물지수 아직도 또 밀리고 있으니까 오늘 밤에 미증시도 또 맘 편하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미증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적으로 그렇게까지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빅스텝 6월 FOMC에서도 당연히 이제 어떤 좀 불안한 거죠, 그죠? 빅스텝도 더 할 거고 이런 뭐 우려 섞인 얘기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과 빅스텝 무조건 증시의 악재가 되기도 합니다. HLB 생명과학이 얼마 전에 그 흑자한 회사, 이 의료기 하나 인수했죠. 그죠? 에임인데, 이 에임 1분기 매출액이 969억이에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는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BW를 발행해서 1000억을 만들었을 때, 그 중에 600억인가 400억 정도는 그 새로운 회사 인수하는 데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저 에임이 돼요. 에임이 되고, 그렇게 이제 그 흑자 전환을 하는 회사를 인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무 개선 때문에 그렇죠. 재무가 우리가 보면 이 연속 영업이익이 5년 정도 적자가 난다거나 이게 보실 때 HD에서 재무를 보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연간 쭉 나와 있어서 코닥 같은 경우 이렇게 만약 5년 연속 적자가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잘못하면 상장폐지 여건이 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HLB라든가 HLB 생명과학이 흑자 전환, 흑자적인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뭐를 맞추는 거냐면 연결 재무제표상 이익을 영업이익을 플러스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회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예전에 태웅이라는 회사가 엄청 좋았거든요. 이 회사는 돈도 많아요. 회사 자체가. 근데 이렇게 길게 정지가 돼 있었어요. 이렇게. 이 정지를 왜 먹은 거냐면 재무를 봤는데 예전에 그 5년 정도 이제 적자가 들어간 시점이었거든요. 거기서 이번에 흑자 전환하면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무리 좋은 이슈, 아무리 좋은 뉴스를 갖고 있더라도 결국 나라에서 정해놨잖아. 연속 5년 코스닥 기업이 코스피는 상관없어요. 코스닥 기업이 5년 연속 적자가 나면 상장 폐지 여건이 된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HLB나 H생명과학이 새로운 기업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연결재무제표상 좀 좋아지게 만들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HLB 주들이 이제 공매도를 좀 심하게 얘기죠. 공매도 너무 심하죠? 예, 케이스도 없는 재춘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죠. 지금 리버사라는 횡보도 좋고, 그죠? 뭐 이제 선양낭성 MDA도 할 것 같고,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공식 뜨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모든 행보들이 제가 회사 내용이 좋다고 그랬죠, 지금. 막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는 게 공매도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저도 생각해요. 공매도들이 우리나라 주식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렇게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VGX 스튜디오가 코스피 200에 딱 코스닥 150인가 코스닥 150인가요? 코스피 100인가 딱 편입되자마자 급락했죠. 이게 공매도 폭탄 맞은 거거든요. 공매도가 낮진 않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11%대 그죠?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좀 줄어들면 좋은데 어쨌거나 공매도 세력들을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저런 부분들이 주주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괘씸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법적인 테두리에서 정상적인 공매도를 뭐 하는 거야. 그다 쳐도 혹시나 불법 공매도 같은 거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하는 거고. 공매도 자체가 굉장히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저런 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요구를 좀 하지 않나. 주주분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로터스가 광역형 국산 의료기 교육 훈련 지원 센서의 구축을 참여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 이런 거 뉴스는 제가 참고사항이라 했죠. 로터스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디서 들어가?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월봉 고점에 들어갈 이유가 안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기준선 잡으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예전에도 살짝 풀렸다 상한가. 살짝 풀렸다 상한가니까 아마 지금도 단타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막 단타, 스캐퍼를 잘하시고 고소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런 걸 못해요. 할 시간도 없고 방송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걸 하면 방송을 못하죠. 그죠? 계속 과정 보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고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로터스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냥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만약에 기준을 잡는다면 그냥 5일선 이 정도는 안 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30분봉 상에서는 다 깼죠. 지금 이 정도 깨오라니까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돼. 언제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친구기 때문에 잘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 멤버님들이나 제 영상을 잘 아는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안 샀으면 좋겠어. 이러다 상한가 가면 에이 또 상한가 못 먹었네.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단타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리보세라니 평가가 좋아요. 물론 이런 기사들이 좀 NDA가 가능할까? 이거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회사 관계자도 아니고 모르지만 어쨌거나 좀 희망적인 거죠. 리보세라니 행보가 좋고 지금 막상 결과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죠? 결과 나쁘니 괜찮은 거고. 정확하게 보면 HLB가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시장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좀 잘 반응을 좀 해주는 거예요.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근데 보게 되면 제가 저번 주에 알려드렸듯이 이게 권했거든요. 제가 월봉에서 5개월 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은 깨지 않을 자리를 깨게 되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절할 것인가, 비중 줄일 것인가,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더 살 것인가, 이런 많은 부분의 결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HLB는 월봉에서 5개월 선도 깨면 안 되고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주는 20주선, 즉 중기적인 눌림목이죠. 제가 항상 알려드렸듯이 일봉에서도 21선, 그죠? 주봉에서도 20선, 이런 눌림목이 생길 수 있어요. 무조건 주고 장창 올라가면 좋은데 이렇게 되기 힘들죠. 눌림목이 들어오는데 그 자리가 바로 월봉에서 20개선이어야 되고 주봉에서 20선이어야 되는데 일봉에서 그 가격대를 딱 거보니까 여기야.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깨면 각오해야지. 깰지 안 깰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세력들이 깨려면 깨는 거니까. 매수세가 안 받쳐주면 깨겠죠. 그죠? 근데 안 깬다는 얘기는 아직도 괜찮다는 얘기고, 여기만 안 깨면 여기 확 무너져요. 그러면 여기 안 깨고 다시 나갈 때 분할로 사실 분으로 사셔도 되고, 깨게 되면 사신 것만큼은 손절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여기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가격대가 35,000원대가 되고, 오늘 얼마를 찍고 나갔냐면 정확하게 저점이 36,000원을 찍고 나갔어요. 요 끝으로 왔다 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오늘 양봉이 뜨든 음봉이 뜨든 앞으로도 이러한 가격대들은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자, HLB 생명과학도 한번 빠졌다 돌아왔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종가를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월봉에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5개선 찍고 나가죠, 지금 이렇게. 5개선 이탈 안 하는 거잖아요. 요거 깨게 되면 받아와요. 그러니까 밀을 때까지 밀은 거예요. 지금 HLB 생명과학도 내가 세력들이 밀을 때까지, 5개선까지 밀어본 거죠. 근데 여기서만 안 깨면 안 와요. 깨면 오니까 그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저거를 깰지 안 깰지 미리 맞추는 사람이 제가 신기하다고 그랬죠.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올라갈 거야. 무조건 나를 믿으세요. 그런 게 어딨어. 나를 어떻게 믿어? 나도 나를 안 믿는데? 저도 저를 안 믿어요. 손절할 때 손절 해줘야 된단 말이죠. 뭐 더 살 종목은 더 사면 되는 거고 추가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딱 20전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HLB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칠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급등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켜줄 자리를 아직은 HLB나 있으면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HLB 제약은 월봉에서 20개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월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월 말상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요렇게, 그죠? 요런 자리를 일봉에 걸었어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만. 여기서 자꾸 대량거리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세력이 있다라면 여기서 안 깨야 바닥이 안 오는데 아직 안 깨고 있죠. 금요일 저점도 여기를 안 깼고 오늘 저점도 안 깼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가 깨면 안 돼. 이가 깨면 그냥 많이 조정을 오기거나, 나쁜 게 아니라 조정이 심하게 올 수 있고, 안 사신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추가로 사실 분들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너 겁내한다거나 자리도 안 깼는데 벌써 막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단 자리를 깼을 때, 그러니까 HL생명과학이 5개월선을 깼어. 그냥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중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닥에도 살 것인가, 이게 본인만의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리보세라림을 믿고 내가 세네 달 나는 버틸 수 있어, 이 정도야 내가 투자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몰빵하다거나 나의 인생과 운명을 주식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막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빚내고 막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투자 영역이 돼. 투자를 좀 무리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무리해서 할 때도 정확히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HLB 주식 쭉 꾸준히 사고 있어요. 제가 꾸준히 살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보세라를 믿기 때문에 꾸준히 살 건데, 그렇다고 HLB가 주력은 아니고, 전 제약바이오의 주력을 잘 못해요. 주력은 아니지만 꾸준히 모아갈 거고, 비중은 지금 작은데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요. 자, HLB 테라피틱스 오늘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여기 목표가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목표 맞고 떨어진 거고, 벌써 이날도 거의 상한가 근처인데 또 상한가 왔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죠? 당연히 상한가 맞고 왔으니까 조정이 들어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그러니까 심하게 밀렸을 때 60주선까지 올 수 있겠구나. 그럼 가격이 12,700원대, 12,500원대 올 수 있겠구나. 그럼 거기 찍고 나가면 사야지. 이렇게 미리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면 돼요. 미리 생각을 잡고 계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식 계획 영역이에요. 자, HLB 글로벌을 봅니다. HLB 글로벌도 보면 월봉에서 일단 가격을 싼 거예요. 자, 주식이 비싸다. 비싸. 이런 데서 어떻게 사요? 그죠? 싸다. 그죠? 대신에 추세가 우하향이다. 이제 멈춘 거기 때문에 바로 뛸지 옆으로 갈지 모르지만 시간제 걸릴 수 있다고 그랬죠. HLB나 HLB 생명과하고 틀리게 일봉에서
기간 조정이 짧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 가격 조정이 세게 들어왔는데 기간 조정이 어째 짧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랬죠. 웬만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저점마다 모아가는 게 좋겠죠. 사실이면 주식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저점마다 모아가서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길게 보고 승부를 보는 게 맞아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5선을 지금 밑에 있죠.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가서 그린 거예요. 그거를 맞춘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신기한 거라니까. 아, 이거 어떻게 맞춰? 미래에서 안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갈까 할 건가 중요한 거예요. 좀 계획을 잘 짜서 하시고. 로터스는 아까 설명드렸고, TX넥스제는 HLB 파였기 때문에 자꾸 보고 있는데, 그냥 주봉에서 추세 깬 거예요. 5주선 돌파 안착해놓을 때까지는 완벽하게 추세가 살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일단 관망하고 있다가 돌아 나갈 때, 그러니까 리버세라닙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회사예요. 예전에 HLB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예전부터 HLB 그룹 쪽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또 이 종목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드리는 거니까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완벽하게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HLB 그룹 쪽 깨지 않을 자리 깬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일단 첫 번째는 5선 깼을 때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5선 깨자마자 밀린 거고, 두 번째 5개월선이란 튼튼한 애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걔를 안 깨야 되는 거예요. 단 5개월선 깼을 땐 또 틀린 거예요. 그때는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고, 내가 두 번째 살 자리는 5개월선 근처라든가 이런 데가 되겠죠. 그죠? 차분차분히 모아나가면 HLB 그룹주들은 리버스라는 행보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HLB 그룹주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